또 지금까지 이제 봐오시면서, 이런 정부 발표가 나는 그런 철도 계획 중에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되더라라는 그런 혹시 공통점이 있었던가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까 말한 전동차, 일반 지하철 중심의 연장선상. 있는 노선들. 좀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하철을 두려면 차량 기지를 둬야 되고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연장선은 차량 기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새롭게 가는 길을 뚫으면 되니까 제가 보기에 연장선상은 그래도 좀 쉽게 되는 편이다. 새롭게 생기는 역은 아무래도 노선은 이게 좀 어려워요. 예산도 관여하기 어렵고 뭔가 새롭게 하려니까 부지도 그렇고 또 상대적 민원도 막 이렇게 해달라 뭐 해달라 돌려달라, 자기 앞으로 끌어달라, 뭐,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연장선상은 좀 더 쉽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3기 신도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 노선들, 이런 것들은 결국 되더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좀 끌어냈던 게, 그건 중심은 국가입니다. 국토부나 국가가 좀 끌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수요가 넉넉한 곳. 수요가 넉넉한 곳이고, 예전부터 얘기가 오갔던 곳. 그게 뭐, 인도간 동탄선, 이런 것들은 되더라, 결국은. 아직은 이제 공사를 안 하고 있지만, 보니까 결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문제였지, 결국 되더라.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대로 좀 안 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안 되는 사업들. 이거는요, 지자체가 검토했던 노선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 노선, 자기 지역 위주로 뭔가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또 아주 선거철, 뭔가 좀 표가 필요할 때, 뭔가 자꾸 던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얘기들은 좀 걸려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이 되게 협소한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그냥 그 지역의 바람인 거지, 국가적으로 저게 꼭 필요한 건가? 저거 하면 경제성이 있는 건가?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노선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여기도 해달라고, 여기도 해달라고, 그리고 이게 놓으면 좋냐, 안 놓으면 좋냐. 뭐, 한 예로, 구로 차량기지 이전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사자가 광명시, 그 다음에 인천시 쪽이 전 당사자라고 보여지거든요. 옮겼을 때 이것 때문에 뭐, 말 그대로 경인 2 지하철, 경인 2선, 그걸 좀 놔달라는 인천시의 바람과 왜 이게 아무래도 차량 기지는 지상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그 지상에 이렇게 말 그대로 철도가 도시를 이렇게 양분화시켜 버리잖아요. 네. 아니면 고가로 가더라도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갖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불만들이 서로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뭐 반대, 여기는 찬성, 이런 상황이 오면 자꾸 또 산으로 간다. 이게 언젠간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게 되든지 아니면 잘 안 되든지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선거철 때 특히 아까 하는 얘기. 그때 나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고, 뭐 어떤 역을 더 추가하겠다. 그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분이 또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끔 단순하게 좀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선이 있고 선이 같이 붙어가면 그냥 말 그대로 2선 따라 2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공항철도 따라 9호선 연결해 가면 안 되냐. 뭐 경의선하고 6호선이 붙었는데 같이 가면 안 되냐. 철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일본에 있는 철도들 이렇게 다 보면 다 사철이에요. 다 노선마다 요금 다 따로 냅니다. 외국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교통체계가 되게 잘 돼 있고 환승 할인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좀 그런 건 있지만 이게 그냥 원래 전용선이어야 돼요. 이 선에 막 여러 가지 선이 가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전상에도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하나의 선에 뭐 지금 보면 인천 쪽에 있는 그 오이도 쪽에서 쭉 안산으로 넘어오는 선은 수인 분당선하고 4호선이 같이 가요. 하나의 노선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번에 이 선에 갔다가 이번에 갔다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아니거든요. 하나에 같이 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운행 횟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추후에 뭐 상황들이 변화가 생길 때 좀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그런 것도 어렵다. 그런 식의 발표들은 그런 거는 기술적인 안전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잘 안 될 수 있다. 그런 계획들이나 발표들은.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편하게 제가 보기엔 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례에도 트램을 예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동탄에도 트램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걸 좀 달리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철도 예산을 이렇게 따져보면요. 매년 12월쯤에 그냥 국회 예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조 정도 철도 유사 사업까지 다 해서 한 해 15조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한 5조 원 정도가 건설 사업비에 투자가 됩니다. 국가 예산이. 거기에 더해져서 서울시 예산이 있고요. 매년 4천억 정도 이상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서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사업을 하면 특히 도시철도 사업이나 광역순철 사업들은 이제 지자체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내야 됩니다. 정부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있고 또 한 가지 예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LH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도시를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법상 있는 얘기예요. 광역교통 분담금이라는 거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 안에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한 도로 설치해야죠. 뭐 철도나 이런 거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바꿔줘야죠. 전체적인 비용들을 그 안에 다 태워 넣어요. 근데 그 중에 철도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나 위례 신도시는 사업비 안에 이미 그 돈을 다 거둔 거예요. 그래서 LH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굳이 LH는 나서서 쓰지 않습니다.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들을 해줄, 말대로 사업 시행자는 뭐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이거를 놓으면 또 민원이 많아요. 이 자동차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로 서울시는 그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사업이나 트램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영비가 너무 적자거든요. 의정부 경전철을, 용인하고 의정부가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도시철도 사업, 경전철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몇십억에서 몇백억이 매년 적자예요. 맨날 저거 왜 졌냐 도대체. 선거 때 공약으로 해서 진 거거든요. 왜 졌냐. 아무도 안 타는데. 노선을 그 동네에서만 이렇게 우회하니까 누가 타겠어요. 서울로 가고 싶은데. 안 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쓰다 보면 계속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사람 인건비부터. 그러니까 매년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근데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근데 그 운영 적자 때문에 그래요. 건설은 할 수 있겠는데 매년 그 돈을 거기다 넣어야 돼? 라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트램 같은 경우는 이게 평행교차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붙어가는 거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 트램이 멈출 거예요. 어떻게 가야겠어요? 저희 생각에서는 그냥 가야 돼요. 모든 신호를 다 멈춰줘야 됩니다. 정체성을 확보해줘야지 트램은 살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확보해 주려면 세종시처럼 도시계획상에서 아예 트램 베이스에 뭔가 교통계획들이 되면 돼요. 할 때 입체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평면에서 만나버리면 반대로 반대급부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멈췄다 가기에도 정체성 확보를 못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들이 장단점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트램이.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 거고요. 트램이 나왔던 그 시기적 상황들은요, 이제 아마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이래서 더 지자체마다 다 하겠다라고 막상 해놓고 보니 너무 반대가 또 심하고 해서 잘 안 되고 있었던 거고, 다만, 동탄은 트램에 대한 그 길들을 다 닦아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구도심을 가야 돼요. 트램이. 구도심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다 보면 가뜩이나 뭐 4차선 도로, 6차선 도로에 가운데 트램 두려면 상당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서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가뜩이나 서울뿐만 아니고요. 요즘에는 수도권도 다 막혀요. 출퇴근 시간 엄청 막힙니다.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름대로 한계는 있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면 트램은 도시철도입니다. 탈 때 느낌은 버스인데요. 그거를 교통에서 구분할 때는 철도로 구분해 버려요. 철도의 장점이라는 표현보다는 말 그대로 65세가 넘으면 무료 탑승이 가능하거든요. 철도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버스는 돈 내고 타야 되고요. 철도는 어르신들은 무료로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70세로 가느냐 마느냐, 적자가 매년 늘어나느냐 뭐 하냐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깊어지는 것 같고, 저는 이게 되게 복지적 수단이다.
그래도 어르신분들이 그래도 그걸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고 건강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65세가 되면 뭐 연금을 받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이제는 다 공짜다. 그거도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 중에. 근데 이 트램은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도시철도기 때문에 다 무료로 탈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적자가 더 크겠죠. 적자가 더 클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전 지자체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정도까지 트램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일단 무조건 되는 철도 사업 그 부분만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노선과 연결하는 연장선 같은 경우는 거의 되는 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좀 가능성이 높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요가 아주 높은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이 부분을 좀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은 또 어떻게 역세권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나 또 호재를 바라볼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투자를 할 때 이거 하나만은 좀 명심을 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직접 또 투자를 오랫동안 맞아요.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기 그렇죠. 좀 애매하지만 직접 투자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시는 것 같으세요. 좀 종합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인 판단을. 그 종합적인 판단은 저는 크게 좀 철도 얘기를 떠나서 이제 부동산적으로 얘기를 접근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 흐름, 시장. 뭐 지금 오를 거냐, 뭐 안 오를 거냐, 뭐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뭐 거래가 얼마큼 됐느냐 안 됐느냐 다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물가나 어찌됐건 뭐 이율, 물가 상황들, 이런 상품의 가치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집값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은 기본적인 건 우상향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다에 투표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떨어진다는 평가보다. 그게 전 맞다라고 보여져서 일단은 너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것들에 대한 스킬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했더라. 제가 역세권을 계속 분석하고 투자해 가면서 느꼈던 게 안 올라요. 역세권도 안 오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올라요.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시장을 못 보면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는 뭐 좀 총론적 얘기면, 두 번째는 약간 개론적 의미에서 이제 정책, 세금, 그다음에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된다. 이거를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자꾸 보시면서, 자꾸 들으시면서 본인이 느끼시고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사항들은 세금, 법 규제 이런 것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개발 호재, 이건 지역적인 분석인 거잖아요. 전체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현장 가서 답사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엔 좀 개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방법론이거든요. 이것들을 자기가 보는 대상이 뭐냐, 어떤 걸 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뭐 재건축 이슈를 본 거냐, 재개발 이슈를 본 거냐, 지금 35년째 아파트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가능성이 있는 걸 보고 들어갈 거냐, 어떤 그런 개별적인 상황, 또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저거를 뭐 경매로 살 거냐, 뭐로 살 거냐, 이런 또 개론적인 게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같이 다룰 수 있는 게, 저는 그래도 부동산 투자에서 누군가 그냥 시대를 잘 만나서, 때를 잘 만나서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좀 시장을 읽어가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금액이 작더라도 좀 그게 올바른 가치 투자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하 원칙. 저는 그 중에 when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기에서는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시드머니를 많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 그 언제를 잘 골라야 된다. 저는 이 시청자분들이 그 언제, 그 타이밍, 분명 그 타이밍은 옵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투자하기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제가 다 풀어지는 어느 순간, 본인의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순간, 그때는 시드머니가 없거나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이 시기가 좋은 시기가 분명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지금은 전 수평 이동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수평 이동에서 가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의 무리한 대출에 대한 투자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때 준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좀 시드머니가 있었냐. 그때 알고도 못한다. 그거는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지금 시기에는 좀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